여권 재발급. 새로운 여권은 디자인이 또 비지 재팬 웹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상큐패스가 그냥 약간 찌라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버리신 거예요. 편도표가 2만원에 나와 있는 게 딱 있어요.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와, 느낌이 좋아. 이 카메라는 아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가는 식품의 전부입니다.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서울은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은 일요일쯤 오키나와 남동쪽을 지나겠고 반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새로운 여권은 디자인이 또 달라졌네요. 기존의 초록색에서 네이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권을 받자마자 제가 해야 될 게 있었거든요. 저기요. 안 돼.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라는 비지 재팬 웹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URL을 남겨 놓을게요. 회원 가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용자 등록을 해볼게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음. 다 없음. 면세 QR코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면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음. 이제 여권을 등록을 해야 돼요. 카메라로 판독하기 권장이라고 합니다. 여권 촬영하자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여권의 정보가 다 들어가집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입국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본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없음. 만약에 동반 가족이 있다면 그 아래에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아마 추가를 눌러서 등록을 할 수 있나 봐요. 하고요. 일본 내 연락처인데요. 이거는 아마 그 호텔을 예약을 하셨다면 그 호텔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료칸을 예약을 하셨거나 하면 그 료칸에 이제 주소를 함께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캠핑장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캠핑장에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승무원분들이 종이를 나눠주잖아요. 입국 심사를 위한 정보를 쓰는 지금도 물론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비지 재팬 웹에서 미리 입력을 하고 가면 QR코드를 부여받거든요.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홈으로 들어갈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입국 수속을 밟으러 갈 때 간편하게 입국 수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만에 또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권 체크를 해봤는데 이미 여권이 만료가 됐더라고요. 지금 출발 일주일 전인가 그때 예매를 했거든요. 부랴부랴 여권을 재가입을 받으려고 하니까 당장에 또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흰 배경에 저희 집에 배경지가 있거든요. 흰 배경에 앞에 이제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규격에 맞게 이제 눈썹이 뭐 한 70% 정도 보여야 되고요.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다 걷어가지고 찍고 사이즈에 맞춰서 일단 사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사이트를 찾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은 꼭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돼요. 물론 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이제 쉽게 디지털 인증서가 있으면 될 거예요. 여권 재발급. 이게 신여권이 나온 줄 모르고 저렴한 구여권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6일이 걸리고요. 이게 새로워진 여권으로 발급을 하면 4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했는데 결국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이 여권을 발급을 했고요. 또 나중에 구청에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교통이잖아요. 일본의 교통은 굉장히 비싸기로 또 유명합니다. 어쨌든 근데 또 자유롭게 여행자들을 위한 또 패스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3일 동안 다니려고 상큐패스 3일권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4,800원에 일단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하루 만에 배송이 됐어요. 근데 지금 2개예요. 배송이 됐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건이 없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나중에 보니까 옆집으로 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봉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분이 상자에 들어서 이제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뭔지 모르고 이제 이게 뜯으신 거예요. 다 뜯고 이제 택배에도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분리수거 하시려고 놔두셨고, 근데 이 안에 이제 상큐패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빨간색 차. 근데 없더라고요. 왜 없냐? 할머니가 이 안에 있는 상큐패스가 그냥 약간 찌라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막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어떻게 이 봉투는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안에 패스는 이미 버리셨다. 참 이런 경우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64,800원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날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일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받아야 되고 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해서 하루 만에 왔어요. 이 안에 상큐패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한 장짜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이 딸랑 한 장짜리가 지금 7,000엔이에요. 거의 뭐 한 13만 원 정도를 여기에 써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애초에 제가 주소를 잘못 한 상태로 배송이 됐고, 또 할머니가 또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제가 이거 6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실까봐 괜찮다고 다시 새로 주문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제가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날짜를 이게 날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잘 챙겨야겠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권과 함께 잘 접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네, 상큐패스는 뭐 후쿠오카에 이제 내리게 되면은 그 주변의 소도시를 이제 하루만 여행을 해도 사실 이 가격은 뽕을 뽑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제 엔화예요.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예요. 새벽 출근 비행기라서 그 시간에 은행이 문을 열지가 않아요. 오픈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앱으로 이제 환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 계좌에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으러 가고 싶은 날짜를 정해서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돈을 찾았어요. 제가 이번에 쓰게 되는 돈은 15,000엔을 이제 2박 3일이긴 한데 딱히 이제 현금을 쓸 일이 없어요. 이제 쇼핑을 한다면은 뭐 카드로도 요새는 뭐 다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캠핑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만 환전을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는 레캠프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역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가격은 굉장히 착해요. 일본에도 올레길이 있거든요. 후쿠오카 올레길. 그 트레킹 하시는 분들 사진을 보다 보니까 호수에서 캠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이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저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660엔이고요. 예약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는 건데 체크인 시간을 꼭 써야 돼요. 5시가 되면은 체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 지역에서 이렇게 도쿄 주변에 몰려 있지만 이제 유일하게 오이타켄, 오이타현이라고 있어요. 후쿠오카 바로 옆에 갯불하고 유명한 온천 지역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후쿠오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유후인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그리고 다시 환승을 한 다음에 요후인과 이 백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캠핑장에 메일을 보냈어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나 여기를 찾아갈 건데 요인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리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냐, 버스가 뭐가 있냐 했더니 캠핑장 앞까지 가는 거는 하루에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하루 만에 왔고요. 점심 전에 한 대밖에 없대요.
하지만 그 근처까지 이제 토리라는 곳에서 하차를 할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보내주셨어요. 찾아보니까 어쨌든 하루에 한 5, 6대는 있어요. 왜냐면別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이고 유후인에서別府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렌트카로 가족 여행을 할 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 중간쯤에 아마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예전에는 정말 그 와이파이 도시락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있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느낌 때문에 되게 막 챙겨서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또 eSIM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1기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3일 동안 해서 6,800원에 와이파이 eSIM을 결제를 해서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미리 이제 깔아놓고 이제 설정에서 셀룰러 데이터 창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눌러서 보니까 심이라는 eSIM 추가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해서 일단 제가 부여받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QR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간편하게. 일단 일본에 가서 이게 잘 되는지 그때야 알겠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저희 고양이는 너무 잘 자고 있네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후쿠오카까지 편도표가 2만원에 나와 있는 게 딱 있어요.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니 편도가 2만원이면 물론 이제 왕복 오는 편은 2만원이 아니에요. 4만원이에요. 2배입니다. 비싸죠. 일반 플라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수화물을 이제 실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기내에만 이제 가방을 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제가 짐만 아니면 사실 다른 짐들은 다 가지고 이제 기내로 뭐 배터리나 카메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기내에 가지고 타면은 2만원에 사실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캠핑이다 보니까 텐트가 있잖아요. 근데 텐트 폴대가 수화물로만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라잉백으로 2만원 표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하고 편도 51,000원에 기내에 15kg를 가지고 탈 수 있고요. 이제 수화물로 15kg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2박 3일에 항공권이 112,000원. 112,000원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 할증료까지 붙으니까 토탈 왕복 비용 188,600원. 다른 항공을 전부 다 서치를 했었는데 제주항공이 가장 쌌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 번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는데 예매 취소 수수료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행사 사이트에서 예매를 했다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서 누구지? BTS 페스타 위드 제주항공. BTS 10주년이거든요. 7월 18일부터 연말까지 BTS 멤버들의 모습이 랩핑이 된 제주항공 항공기가 있대요. 와, 이건 진짜 소장해야 되는데 한 달만 만날 수가 있대요. 6월 12일부터 7월 13일. 근데 제가 6월 13일 날 타니까 그 표가 이 표일 수도 있겠다. 와, 대박. 국제선 운항. 그치. 6월 12일. 와. 화요일부터입니다. 제가 가는 화요일부터미 국제선 왕복 항공권 1명을 준대요. 이거 진짜 해야겠네.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 대박. 뭔가 느낌이 좋네요. 느낌이 좋아. 엔화도 환전을 마쳤고요. 여권 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수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눈물의 상표 패스. 딱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좀 이따가 가방 또 어떻게 쌌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카메라는 아웃입니다. 못 들고 가요. 이 삼각대만 해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카메라랑 삼각대까지 하면 너무 무거워서 얘는 아웃입니다. 주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가방 어떻게 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리야, 엄마가 일본 갔다 올 건데 언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엄마 네. 조심히 갔다 와. 알았어요. 조심히 갔다 와. 아유, 다치지 엄마. 말고. 안 다쳐. 다칠 일 없어. 이번에 제가 메고 가는 가방은 피엘라벤의 신기 48리터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2.1kg인가 그럴 거예요. 막 가볍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느낌이 좋아요. 예뻐요. 제 건 아니고요. 저희 중딩 아들내미 백패킹 가방인데 빌려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애착 인형 하나 달았어요. 예전부터 봐오셨던 구독자분들이면 아실 텐데 제가 아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팩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량 팩이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가는 식품의 전부입니다. 접이식 젓가락을 한 벌을 가지고 갈 거고요. 이거는 일본 다이소에도 아마 같은 제품이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살 필요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갈 거고, 숟가락. 이게 티타늄 숟가락입니다. 피넬 나이프.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요거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가지고 갈 거고, 아침에 먹을 티랑 거의 집에서 자주 먹는 거거든요. 이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먹는 건데, 바질라카노. 이게 진짜 아메리카노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니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커피는 요걸로, 커피 대용으로 요거 물에 타 먹을 거고, 이런 거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하면 요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이 솔트랑 이렇게 와사비, 어물리 하나랑 유통약 챙겨 갈 거고요. 그다음에 데일 밴드도, 요거는 진짜 필수예요. 기내로 꼭 가지고 타야 될 것들이 이제 밧데리나 랜턴 같은 거거든요. 헤드 랜턴. 소소하게 랜턴은 3가지만 준비했어요. 어깨 스트랩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작은 파우치예요. 이 안에 배터리랑 삼각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카봉인데 되게 작은데 되게 길이가 길더라고요. 쭉. 근데 한 1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안 챙겨간다고 했잖아요. 대신 촬영을 위한 거는 이 휴대폰. 이 휴대폰 아이폰 하나랑 제가 예전에 쓰던 구형 아이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타임랩스 같은 거 돌릴 때 아무래도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요긴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나, 2개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브로를 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공항에서 수령을 할 예정이에요.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냐? 얘도 1000A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1인당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게 5개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용량을 초과를 하지 않은 선에서 5개인 것 같던데, 일단 저는 1000A짜리 이렇게 하나랑 그리고 또 2개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바로 충전이 되는 바들이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소에 가니까 분실 방지용이라고 있더라고요. 케이스에 붙여서 가방이랑 연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분실 방지 제가 워낙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꼭 필요했는데 이것도 1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메고 다닐 사코슈 백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간간히 음악도 들으면 또 좋으니까 에어팟도 하나 챙겼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또 현금 결제가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왔어요. 5,000엔, 5,000엔. 그래서 머리끈이 중간중간 또 이제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어놨고, 네, 동전들 많이 생길 텐데 최대한 동전이 안 생기게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쪽에다가, 뒤쪽 수납 포켓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좀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여권이랑 이게 상큐 패스. 여기는 딱 그 2가지만 넣었어요. 이 손수건도 하나 챙겨갈 건데, 제가 물티슈를 작은 거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이제 좀 더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땀도 닦고 또 요리하거나 뭐 먹을 때 늘 이렇게 손이 바로바로 이제 닦아줘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뭐 손을 씻고 난 후도 그렇지만 물티슈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쓰레기로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도 뭐하고, 또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다가 또 흘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는 그냥 손수건으로 물티슈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엄마가 너무 시끄러웠어?
미안해. 미안해. 요요요요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냐냐냐냐.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옷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가방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나중에 쇼핑을 하고 나서 여분의 가방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제 제가 가는 그 캠핑장이 샤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약간 노지 같은 곳이어서 늘 잘 가지고 다니는 물 없이 사용하는 바디 샤워 물티슈. 이거 사이즈가 정말 되게 크거든요. 근데 하나 이걸로 진짜 닦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샤워를 한 기분이 좀 납니다. 여분의 봉지랑 해피 토일렛. 이거는 타베타베 매트입니다. 앞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피크닉 매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탄성 로프도 하나 가지고 갈 거고요. 이제 폭신하게 앉으려고 이런 방석 매트. 다이소 제품이에요. 이 랜턴 쉐이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저만의 감성 캠핑을 또 즐겨야 되니까 이제 드림캐쳐 하나 이렇게 넣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텐트는 가장 이렇게 아래쪽에 두었고요. 근데 이제 좀 여름에 쓰는 침낭인데 이게 부피도 작고 지금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지만 아마 밤에는 좀 춥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경량 패딩을 하나 더 챙겼어요. 지금 핫팩도 3개 가져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꽤 습해졌어요. 이게 비 소식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태풍 소식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내일 새벽에 집에서 한 3시 이 정도에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정리하면서 뭐 빠진 게 없나 한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요. 자, 발포 매트 하나랑 등산 스틱 하나, 그리고 텐트는 네뷸라2 준비했고요. 그리고 침낭도 네이처 하이크 침낭이고, 반석 매트 하나, 에어 매트 하나, 타벤탑의 카모 패턴의 피크닉 매트 하나, 선풍기도, 미니 선풍기도 하나 가져갈게요. 그리고 선글라스 하나, 헤드랜턴 하나, 밤에 잘 때 추위를 대비해서 핫팩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 이거는 패딩, 반팔 경량 패딩 하나 챙겼고요. 촬영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뭐 삼각대랑 보조 배터리, 휴대폰 이렇게 넣었고, 아래 마스크, 햇빛을 좀 가려주는 지사 번거지 하나랑, 얘가 진짜 고민인데 우산입니다. 챙기지 말까? 고민이에요. 안 챙겨도 될 것 같아. 랜턴이랑 랜턴 쉐이드 하나, 인디언 행어 하나,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가방, 뒷백 하나. 뒷백에는 사실 저기는 비어 있어요. 근데 저기는 기내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타야 되는 뭐 그냥 배터리 같은 거는 이제 저기다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뒷백은 기내로 가지고 탈 예정입니다. 가방은 피엘라멘의 신기 48이고요. 이게 48리터인데 앞쪽에 포켓 하나랑 사이드에 포켓까지 해가지고 총 60리터를 맞췄어요. 아니, 옆에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희 집 양이가 지금 잠을 곤히 자고 있어요. 얘가 제 껌딱지여가지고 막 화장실 갈 때도 쫓아오고 막 잠은 바로 옆에서 자야 되고 제가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 2박 3일 다녀올 동안 저희 다리가 저를 찾지 않을까 지금 되게 걱정입니다.
자리가 없어.